보세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했을 때 이게 공유전자쌍이라는 치면 얘네들 사이 거리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길이는 같겠지만 대각선 길이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점에, 즉 네 점이라는 건 공유전자쌍, 네 개의 공유전자쌍이 모두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반발력처럼 한쪽만 가까우면 불공평하잖아. 공평하게 모두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 구조는 뭐가 되냐면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정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어떤 모양이 지금 나와요? 삼각형 몇 개로, 네 개로 되어 있는 구조. 그치? 분자의 구조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야. 이게 A 원자면 A 원자 위에 이렇게 B 원자 하나가 올라가 있고 바닥에 B 원자 3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으면 삼각형. 이 B하고 연결해주면 정사면체 구조가 돼요. 이렇게 상상하세요. 공이 있어. 공이 있어. 위에 조그마한 B 원자 하나 올려져 있어. 그지? 그리고 밑에 완전 바닥은 아니고 조금 위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붙어 있어. 상상이 가나요? 상상이 가요? 정사면체는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 근데 실제로 이 분자에서 어떤 모양이냐? 옆에서 보는 모습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B가 있고 여기 하나, 둘, 여기 뒤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그런 구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으면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이 되겠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정사면체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모두 길이가 같냐? 여기 지금 공유전자쌍 여기 한 쌍, 두 쌍, 뭐 세 쌍, 네 쌍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원자가 A라고 치면 A의 핵과 연결했을 때 길이가 모두 같고요. 얘네들 결합각은 모두 다 109.5도가 나와요. 핵과 핵을 연결한 결합각 109.5도가 나옵니다. 자, 이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사면체라고 얘기합니다. 공유전자쌍 4쌍이고 4개의 종류가 모두 같으면 정사면체가 돼요. 알겠니? 알겠죠? 결합각은 몇 도? 109.5도. 뭐 120도 이런 건 안 해도 되지만 109.5도는 좀 외워주자. 알겠죠? 109.5도 정사면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CH4 같은 겁니다. CH4는 CH 몇 개? 4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루이스한 함식 상으로는 분자의 구조가 무슨 이게 뭐 십자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분자는 평면 구조가 아니죠? 그럼 이 공유전자쌍 4쌍이 모두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4개의 전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분자의 모양으로 따지면 A라는 원자의 바닥보다 약간 위쪽에 B 3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꼭대기에 B 하나가 얹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5쌍하고 6쌍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5쌍이면 전자의 개수는 10개지. 그럼 옥텟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치? 8개를 벗어나지? 하지만 3주긴 이상부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 실제로 세 번째 껍질은 18개의 전자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 기억나요? 왜? 3d 오비탈까지 있으니까. 그치? 하지만 3d를 채우기 이전에 4s를 먼저 채우니까 20번까지 우리가 배웠던 칼슘까지는 3d를 채우는 케이스를 못 봤죠. 바닥 상태에서. 근데 사실은 S나 P처럼 3주기 원소 중에서 원자 상태일 때 얘가 바닥 상태인 경우는 옥텟을 만족하지만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분자를 형성할 때는 바닥 상태에서 벗어나서 즉 d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면서 결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P부터. PF5. 자, 그럼 얘는 P는 15번이죠. 15번. 그럼 원래는 1s2, 2s2, 2p6, 3s2, 3p3 이런 식으로 채우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2p6까지 10개 채우고 그다음 나머지 5개는 3d에다가 채우는 거야. d오비탈은 5칸 있었지? 기억나요? p오비탈은 3칸 있었지. x, y, z. s오비탈은 1칸이었고 그냥 하나의 오비탈이었잖아. 그지? 방향성이 없었죠. 근데 p오비탈은 x, y, z 3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치?
택한 d 오비탈은 막 x, y, y, z, 뭐 x, z, x제곱 마이너스 y 제곱, z 제곱 이렇게 총 5개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클로바 모형으로 기억나요? 그래서 얘는 5칸이에요. 이렇게 맞죠? 여기 5개가 각각 홀전전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뭐 F가 하나씩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개를 달 수 있어요, P가. 그럼 PF5 같은 경우에는 P에 하나를 아무데나 그냥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F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8개를 벗어나는 경우를 확장된 옥텟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장된 옥텟.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3주기 이상의 원소에서는 가능한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5쌍은 어떤 모양을 형성할까? 5쌍. 그냥 내 쌍은 정사면체였지? 구조였잖아요. 여기 한 쌍 고분결합 더하면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사면체에서 여기 바닥에 원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위에 있고 아래에 하나 있는 거고 3개가 띵띵띵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3개가.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아까 정사면체는 그냥 옆에서 모양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라고 했지? 맞아요? 근데 이 바닥에 고분결합 한 쌍이 더 들어가니까 밀어낼 거 아닙니까 서로. 여기 3개가 어떻게 돼? 약간 중간적으로 좀 올라가겠죠? 전자쌍끼리 서로 반발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모양 형성하게 돼요. 이거 뭐야? 자, 정사면체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죠? 이런 걸 삼각쌍뿔이라고 얘기해요. 삼각쌍뿔. 얘가 정사면체였지? 맞아요? 얘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밀어내니까 이 3개가 조금 중간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밑에 하나가 더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5쌍. 오케이? 오늘가 5쌍을 그리면 삼각쌍. 6쌍. SF6 같은 거. S도 3주기잖아? 16번입니다. EP6 3D에 6개가 들어가요. 3S는 3P 안 채우고. 자, 그런데 그럼 6개면 봐봐. 이것도 그냥 여섯 개 그냥 주변에 찍어주시면 돼요. 자, 6쌍이면 어떤 모양 되어야 될까? 지금 5쌍까지 삼각쌍뿔이었지? 6쌍이면 이런 모양 돼요. 이거 혹시 무슨 모양인지 아니? 6개의 점이 모두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구조를 정팔면체라고 해요. 그럼 분자의 구조에서는 여기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가 사각형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런 구조. 자, 근데 5쌍, 6쌍 많이 나온다 안 나왔나? 아니 안 나와. 그냥 S나 P처럼 3주기 원소들은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한번 봐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논다? 4쌍까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이제 비공유가 1쌍, 2쌍, 3쌍 들어간 케이스를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이거는 필요 없어.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게 있구나. 가끔씩 5쌍이 나와서 뭐 삼각쌍뿔이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읽다보면 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비공유가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봐봐. 지금 공유 1쌍, 2쌍, 3쌍까지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공유전 1쌍, 3쌍만 있잖아. 그럼 지금 6개밖에 안 되죠, 전자로는. 여기는 4개밖에 안 되고 여기는 2개밖에 안 되니까 1쌍, 2쌍, 3쌍은 리튬, 베릴륨, 부소처럼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녀석들의 얘기인 거야. 예외적인 얘기.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자쌍의 개수가 총 몇 쌍인 건?
네 쌍인 거, 즉 8개인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총 4쌍인데 전부 다 공유 전자쌍만으로 4쌍일 경우에는 정사면체였죠. 그 총 4쌍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전자쌍의 개수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4쌍 있는 경우는 정사면체였죠. 근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하고 공유 전자쌍이 3쌍입니다. 해볼게요. 비공유 한 쌍이랑 공유 3쌍. 또 뭐도 있을까? 비공유 2쌍하고 공유 몇 쌍? 2쌍. 왜 합해서 총 몇 쌍이어야 돼? 4쌍이어야 돼요. 비공유 3쌍에 공유 1쌍. 합해서 총 4쌍이어야 되니까. 지금 옥텟을 만족하는 녀석들이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에서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자, 그럼 비공유 1쌍이랑 공유 3쌍의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총 4쌍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인 경우는 질소인 경우예요. 대표적입니다. NH3다, 만약에. 그럼 여기에 비공유 1쌍이 더 있어요. 그죠? N은 8개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공유가 3쌍 있고 비공유가 1쌍 있는 대표적인 얘가 이제 NH3인데 얘의 경우에는 어떠한 분자의 구조를 이룰까? 한번 상상을 해봐. 정사면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사면체는 공유가 4쌍인 거지. 그 원자를 4개를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비공유로 바뀌어버려.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여기 봐봐.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N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인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정사면체의 구조라면 이게 정사면체의 구조였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비공유로 바뀌고 얘를 날려버릴게지. 미인을. 하나를 날려버리면 요런 구조가 돼요. 여기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 원래 공유 전자쌍이었지 지금 다. 맞아요? 그래서 원자 4개를 달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얘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뀐 거죠 지금. 이 초록색은 비공유 전자쌍. 원자가 있어 없어 여기 지금. 사실 없는 거죠. 분자 모양으로 따질 때는 전자가 아니라 원자들의 모양을 가지고 분자 전체 모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인 거야. 그치? 여기는 원래 있었지. 정사면체일 때는 맞죠? 근데 하나가 뿅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나 날아간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는 얘의 핵과 연결을 해줘서 모양을 얘기를 해줘야 돼. 원래는 얘의 핵과 연결했을 때 정사면체였죠? 조금 주저앉은 사면체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이런 거 우리가 삼각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각뿔. 요게 이제 삼각뿔이 되는 거예요. 정사면체에서 하나씩 떼간다 원자를.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좀 쉬워요. 결합각은 어떻게 되겠니? 핵과 핵 사이의 결합각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면 미는 힘이 공유 전자쌍이 얘네들을 미는 힘하고 비교했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전자쌍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얘는 지금 공유 전자쌍이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공유 전자쌍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존재하죠. 양쪽 원자의 핵으로부터 인력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이 B라고 하는 원자 하나로부터의 인력만 받고 있죠. 맞아요? 어떤 전자가 좀 더 자유로울까? 공유 전자 아니면 비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는 한쪽 원자에만 속해 있잖아. 그치? 근데 공유 전자는 양쪽 원자의 핵으로부터 인력을 받고 있고. 그치? 누가 더 자유로우냐면 비공유 전자. 더 넓은 범위 차지하고요. 반발력도 더 커집니다. 자, 비공유 전자가 반발력이 더 큽니다. 공유 전자쌍보다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에게만 속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보다 비공유가 미는 힘이 더 세니까 이 밑에 있는 원자들이 좀 더 가까이 모이겠죠.
얘가 여기 찍찍찍 얘네들 미느님보다 얘가 미느님 더 세니까 더 가까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핵과 핵을 연결한 요 결합각이 원래는 몇 도였죠? 이 핵과 핵을 연결했을 때 몇 도였죠? 정사면체는 109.5도였는데 이 결합각이 좀 더 줄어들어서 107도가 돼요. 근데 이 107도는 언제만? NH3만. 다른 원자의 경우에는 또 달라져. 그러니까 107도를 하나 외우긴 외우되 이건 NH3의 케이스다라고 알아주시고 다른 원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결합각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비교하라는 나올 수 있어. 비교하면 만약에 삼각뿔인 어떤 분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그냥 107도 근처겠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어찌됐건 109.5도보다는 어떻다? 작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H3처럼 공유 세 쌍이 비공유 한 쌍인 케이스는 삼각뿔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하나씩 떼간다고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비공유 두 쌍이 공유 두 쌍이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정사면체에서 하나 없앴더니 요 모양이 되고 삼각뿔이 됐죠. 여기서 하나 더 날려보자. 요걸 없앨까?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 될까? 여기가 비공유, 여기도 비공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공유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원자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여기가 그럼 비공유로 바뀌니까 실제로 여기는 원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가 보이는 건 얘네들 뿐이지. 맞니? 그럼 얘네들 가지고 모양을 정리해야 돼요. 이런 모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굽었다. 그래서 구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핵과 핵을 연결했을 때 핵과 핵을 연결했을 때의 모양은 구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거. 물 분자가 대표적인 구분형 분자입니다. 얘들아, 비공유 쌍이 미느님 반반력 더 크다 그랬지? 결합각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겠죠? 더 많이 밀 테니까. 맞습니까? 공유끼리 밀어내는 반발력보다 비공유가 지금 두 쌍이 들어왔죠. 서로 밀고 또 밀고 미니까 결합각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H2의 경우에는 104.5도입니다. H2. 이건 H2의 경우지. 분자마다 결합각은 다 어떻다? 다 달라. H2는 저 각도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H2O가 아닌데 구분형이 나오면 그냥 104.5도 근처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케이스마다 결합각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H2. 공유 연자쌍이 두 쌍. 두 쌍인 거고 비공유가 또 두 쌍인 거지. 얘들아, 이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 3으로 봤을 때는 마치 직선형처럼 보이지? 직선형을 쓰면 큰일 난다, 알겠지? 반드시 루이스 전자점식하고 실제 분자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죠? 이것도 정사면체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십자가 모양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사면체지? 네 쌍이면 정사면체인 거지, 그치? 루이스 전자점식의 모양 갖고 실제 분자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거 조심하세요. 이건 직선형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무슨 형이야? 공유 두 쌍에 비공유 두 쌍이 있으면 얘는 부분형이 그래서 NH3의 결합각은 107도, H2O의 결합각은 104.5도다. 107도하고 104.5도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치? 109.5도에서 줄어드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사실 비공유 두 쌍이 공유 한 쌍 할 필요가 없어요. 뭐 HF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거거든? 자, 비공유 세 쌍에 공유 한 쌍인데 이거 그냥 볼 것도 없이 무슨 모양이야? 공유가 한 쌍이면 그냥 공유 한 쌍이면은 1대1로 나눈 거지. 공유 한 쌍이라는 얘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직선형 아닙니까? 그치? 공유 한 쌍이면 비공유가 있던 없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공유만 한 쌍 있어도 직선형. 공유 한 쌍에 비공유 세 쌍 있어도 그냥 무슨 모양이야? 얘는 볼 것도 없이 직선형. 결합각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되나요? 1대1로 뭔가 원자 결합하면 무조건 직선형이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 요 4번, 5번, 6번을 잘 보셔야 되겠네요. 맞죠? 그치? 얘네들이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패턴을 잘 봐주셔야 되겠죠. 전부 다 공유 하나 쌍만으로 네 쌍 있으면 무슨 모양이다?
정사면체. 하나가 비공유고 나머지 세 개가 공유일 경우에는 상상을 해. 정사면체에서 위에 꼭다리가 하나 뿅 날아간 모양이지? 그럼 좀 주저앉은 정사면체. 삼각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삼각뿔에서 자, 또 하나가 더 비공유로 바뀌어. 비공유 두 쌍이 공유 두 쌍이다. 그럼 삼각뿔에서 하나 더 지워버려. 하나씩 지워가는 거죠. 하나 지우면 삼각뿔, 두 개 지우면 구분형이 되는 거지? 구분형. 그치? 두 개 지우면. 그치? 하나 더 지우면 당연히 이것까지 없어지면 무슨 말이야? 직선형이고. 그치? 되나요? 정사면체에서 하나씩 떼간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정사면체 그 다음은 꼭다리 날아가면 삼각뿔에서 하나 더 날아가면 구분형이 되더라. 되시나요? 결합각은 정사면체는 109.5도, 삼각뿔에서 NH3 케이스는 107도. 약간씩 계속 줄어든다. 그 다음에 H2 구분형은 104.5도. 이거를 외워주시고, 이중결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아까 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이거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워봐요. 전자쌍 반발 이론은 우리가 지금 분자의 모양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 내에 있는 고물전자쌍, 이거 비고물전자쌍, 이건 전자쌍끼리 서로 뭐한다? 반발하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한다 그랬죠? 최대한 멀리 있는 방향으로 원자들이 배치하면서 분자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자의 모양을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랬죠?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치? 볼 수 없지만 분자의 모양을 정의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 중에서 반발력이 더 큰 것은 누구다?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보다 반발력이 더 어떻다? 크더라. 더 넓은 몸이 차지한다. 이런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루이스 한나씨 약간 그랬었던 걸 가지고서 모양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분자식을 딱 보면 얘는 무슨 모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야, 모양 몇 가지 없잖아. 그치? 외울 수 있지? 이 정도는. 응?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그냥 한 쌍에서 공유전자 한 쌍만. 그건 무슨 모양? 직선형이지? 무조건? 거기 비공유가 달려있건 안 달려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공유전자 한 쌍이면 직선형. 두 쌍이 있다. 두 쌍이 최대한 멀리 쓰려면 무슨 모양? 직선형. 세 쌍이 있다. 세 쌍이 공평하게 멀리 쓰려면 평면삼각형. 그치? 그 중에서는 만약에 세 개의 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네 쌍이 있다. 네 쌍이 공평하게 멀리 쓰려면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정삼각형이 아니라